워낙 그 줄리라든지 등에 묻혀가지고요. 그 크게 보도가 안 된 건데 용산기지 반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확실하게 뭔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반환된 게 있긴 해요. 근데 전체 면적에 이게 한 20분의 1이나 되나? 거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미군이 대부분 평택으로 갔는데 반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는 용산 기지를 4분의 1을 반환하는 이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용산 기지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 넓어요. 축구장 몇백 개 정도. 아니 구글로 사진 보면요, 진짜로 용산구의 한 절반을 용산기지가 먹고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커요, 여기가.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 보면 그냥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통용되는 화폐도 달러를 쓰고 택시를 잡아도 달러로 미터기에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드래곤헬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 이제 미국에서 바로 도착한 군인들 숙소가 안정해졌을 때 쓰는 거기도 그냥 다 미국, 완전 미국식, 식당도 다 미국식.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제로 돌려받지를 못했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훌륭하다고 느끼는 게 실제로 우리 민주정부 때요. 전시 전략 그 작전권 요거를 돌려받기로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약속을 한 거를 네. 이명박 박근혜가 무서워요. 우리는 전시 작전 통제권 안 갖고 있고 싶어 해서 그걸 계속 미뤘던 거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다시 그걸 받겠다 한 부분이고 용산 기지 반환에 대해서는요. 이게 30년 된 역사가 있습니다. 30년 동안 돌려주겠다고 해도 무서워서 못 받는 거예요. 아니 돌려주겠다고 약속만 하고 약속을 안 지키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고 있었던 거죠. 최근에 이 합의가 나온 거예요. 돌려받는 거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한미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먼저 돌려받는 거고, 물론 그 사이에는 이제 오염된 그 땅 등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협상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고 전체적으로 위상이 한 G7 정도 올라갔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전시작권 통제권도 가져오려고 하면 약간 마치 그게 미국의 영리를 건드리는 것처럼 살살살 못했던 부분이 좀 정상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4분의 1만 해도 축구장 70개 규모라고 하고요. 잠깐만요. 그러면 4분의 4면 280개네요. 네. 축구장 280개 그게. 와. 그 여기에 원래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게 용산공원인데 서울시의 녹지나 이렇게 공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기가 용산공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랜드마크가 될 것도 같고 서울 시민들의 좋은 휴식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용산이라고 하는 곳이 정말 역사적으로 보면 진짜 비극의 땅에 가깝습니다. 임진왜란때도 거기 왜구들이 주둔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산에 있는 이태원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정착하는 그런 이태원 살아보셨죠? 이태원 살았던 사람으로서 네. 요즘 동작구에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거만하네요, 지금. 왜 동작구는 이태원에 살 때 입었던 옷과 동작구에서 그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등짝을 맞더라고요. 바로 옆인데도 한강만 넘어가면 되는 곳이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가 나는 이분 참 이거예요, 이거.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말, 북을 동맹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그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미국이 북을 적으로 볼 게 아니라 북한을 미국의 동맹으로 만들면 더 이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제 뭐 그 뭐라고 하죠? 그 일본과 호주와 그 미국 이 삼각계 편대를 이뤄서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막 구상 많이 하잖아요. 북한이 미국의 동맹이면요, 그걸 구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북한이 마주하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분단 체계가 이렇게 정착이 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독일 당시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한국이 분단이 된 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분단이 된 게, 남한은 미국 자유주의 진영의 버퍼로서 공간으로 남게 되는 거고 북한은 공산주의 진영의 버퍼 공간으로 위치를 한 거예요. 동독도 마찬가지고 소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게 구소련이 붕괴되고 그 소련을 이루고 있던 공산국 그 위성 국가들이 독립을 해 나가면서 버퍼 공간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서독과 동독은 원활하게 통일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게 가장 비극적으로 통일이 된 게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겠지만 거기는 전쟁이라는 무력적 방법을 통해서 통일이 된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더 선진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미국의 동맹이 될 수 없다. 저기는 중국이다라고 중국 애들이 자기네들의 버퍼를 위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서 한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북한이 우리의 동맹이 된다면 그때는 북한이 중국의 전진기지라든지 러시아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미국 입장에서는 자유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되지 않은 나라죠. 자본주의는 개발을 먹고 사는데 개발이 아예 안 돼 있어요. 그냥 돈 덩어리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공간을 발상 하나만 바꾸면 여기가 시장이 되고 여기가 군사적 요충지가 되고 외교적 요충지가 되는데 오랫동안 쌓여왔던 그 냉전적 사고 쟤네는 적이야. 쟤네는 중공하고 친해. 쟤네는 소련하고 친해. 이 사고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던 것이 야 우리 그러지 말고 북한도 우리랑 우호적이잖아. 그러면 아니 우호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잖아. 그러면 쟤네를 우리의 동맹으로 만들자. 지금 한국이 전 세계 군사력 6위예요. 6위. 거기에다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 선진국 그 밑에 일본 있고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는 개발도상국이어가지고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북한이 미국의 우방국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 미국한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기존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주한 미군 전 사령관이 이렇게 했다는 게 지금 최근에 보이시겠지만요. 북한이 지금 그 한라인 연결하고 이런 부분이 미국의 지금 정책에 대해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에 든다. 대화해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바이든이 취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은요. 북한을 적대시해서 북한을 완전히 외톨이를 만든 다음에 대한민국에 무기 팔아먹고 요 정책이었어요. 오바마 때도 그렇고 그거를 뭐 트럼프가 뭔가 이렇게 확 뒤집어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북한 갖고 논 느낌이고 결과가 없었으니까 회담 도중에 그냥 사실상 회담 깨고 나가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요.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사실 북한이 여기에 대한 강력한 사인을 보냈어요. 그 사인이 뭐냐면 시노백하고 스푸트니크 V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노백과 스푸트니크 V가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서방 진영의 백신에 반해서 스푸트니크 V 시노백이 동구권 지역의 백신으로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퍼진 백신이 됐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시노백이라든지 스푸트니크 V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항해서 미국이 구상을 한 게 한국을 중심으로 백신 허브를 만들어서 서방 세계의 백신을 전 세계에 퍼뜨리자 하는 구상이고 그 핵심에 있던 북한이 이 전 인민들한테 지금 하루빨리 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나 시노백 안 맞을래 라는 말을 한 거는 미국과 한국이 구상하고 있는 백신 허브에 들어오고 싶다는 거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백신은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해야 되는 건 맞는데 생산은 거의 농업이에요. 농업. 계란에다가 바이러스 하나하나 주입해서 만들어요. 이거를 개성공단에서 대량으로 생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좋다. 역시 의사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러니까 북한 동맹을 만들고 싶지. 예. 사인도 왔겠다. 예.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 미국 그 사회에 일반화 됐을 때 훨씬 더 많은 정책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언제까지 그런 경우에 적대적으로 대합니까? 강자가. 사실 북한은 엄청 약자거든요. 미국의 폭격기 하나만 떠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막 정색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니까 그 영끌 해가지고 그렇죠. 핵무기 만든 겁니다. 영끌 해가지고 니들 우리 쳐들어오면 죽어버릴 거야. 근데 그냥 안 죽고 한 놈 죽이고 내가 죽어버릴 거야. 이게 북한의 전략이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패기만 한 거예요. 그 꽁꽁 닫힌 나라를 문을 열어보자고 만들어진 정책이 햇볕 정책이에요. 이리 와봐 잘해줄게. 이게 지금 분위기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말처럼 북한의 대선 개입으로 몰고 가면 정말 대책 없는 것이고 대선 전날이라도 정상회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한마디 운명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굉장히 그 훌륭하신 마인드를 갖고 있네요. 고맙습니다.